변정기 전무님 나와 계십니다. 전무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 그래도 전무님 모시고 딱 싶은 시점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것이 뭐 미국으로 이제 수요일 밤하고 목요일 하고 너무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많이 차이 났죠. 네, 많이 차이가 나고 그 이틀을 갖다가 고스란히 이제 반영한 게 오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환율 결국 다시 1270원 위로 네. 뭐 지수가 많이 빠지고 했는데 그죠. 이 연준에 대해서 오늘 가져오셨네. 5월 FOMC 종료와 인플레에 맞선 연준, 칼든 파월 내리칠 것인가 신용만 할 것인가. 자, 우리 혹시나 우리 변 전무님의 이 파워포인트 자료가 이렇게 띄워놓고 같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아시죠? 여기서 우리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변 전무님의 비밀번호는 4개입니다. 5555 치셔서 파워포인트 띄워놓으시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한번 속내가 뭐였는지 한번 좀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유, 이게 참 작년에 저희가 계속 중앙은행 리스크라든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을 누누이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나연실과 이미래 얘기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죠. 예. 이거 뭐 끝이 좋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예. 많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네요. 그죠. 결국은 유동성이 이제 강물에 몸을 던지게 되고요. 유동성이 강물에 몸을 던지고. 참. 이 미래가 이제 찾아오고요. 터미네이터 같이. 네. 그런 이제 상황이 예상을 했듯이 그대로 온 겁니다. 이제. 그렇죠. 전문인 계속 말씀하셨던 달러 강세가 당분간 하셨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예. 네. 저희들이 이게 뭐 그걸 갖다가 점쟁이 같이 예측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게. 예. 그리고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블랙록이라든가 KKR이라든가 네. 이런 큰 아마 자산 운용사들도 다 그렇게 해왔을 거예요. 예. 그렇게 포지셔닝을 해왔겠죠. 예, 그럼요. 이제 가격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가격 변동에 대한 해지가 가능한, 그죠? 네.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한 자산들, 그죠? 예, 이런 것들을 계속 투자를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크거나 아니면은 이제 현금 흐름이 나중에 이렇게 이연돼서 나오는 것들은 조금 아마 피했었겠죠. 이제 네. 이런 것들을 다 아마 하면서 그래도 아마 플러스는 못 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들 투자 대비해서는 그래도 손실을 갖다가 그래도 조금 덜 갈 수 있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전략이에요. 버는 것보다 손실이 덜한 것도 전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꼭 버는 것만 생각하는데 안 잃는 것도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이틀 동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도 사실 이 안에 조금 들어있긴 들어있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투자 군별로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투자 군별. 예, 투자자 군별로 이 생각들이 많이 달라요. 예, 왜냐하면은 연준의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주식시장에서는 이거는 좀 유화적인 제스처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봤지만 긴축을 시작한다. 네. 대차 대조표 3월달에 저희 읽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이제 begin 저희 키워드 begin 네. 그리고 할 것이다 예상한다 likely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보통 저희가 다음에 연준에 바로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네. 바로 하긴 하되 시작은 6월 달에 시작한다. 당장 5월 달이 아니고 6월 달에 시작한다 하면은 사실 너 두고 봐. 너 죽어. 너 그러면은 너 두고 봐 하는 사람 별로 안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바로 시작하지도 않고 6월 달에 하는데 그것도 또 4월 의사록에 950억 불이라고 명시가 나와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공개가 됐잖아요. 네. 공개가 돼서 다들 그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첫 3개월 동안은 475억 불로 간대요. 절반. 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진짜로 경기 침체가 오면 이분들은 우리들을 살려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랑. 왕년에 연준이 늘 그랬듯이 네. 이러다 주식 한 20, 30% 빠지고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면
또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금리 내리게 할지도 모르겠다. 네, 그렇죠. 너무 나이반 생각 아닙니까? 네, 아니 근데 또 주식시장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아, 주식 쪽은 네, 그렇게 전문의 말씀 중에 그거 합니다만 그 말씀은 주식 시장하고 채권 시장이 서로 그 참여자들이 조금 연준의 스탠스나 연준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해석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좀 다 차이가 있죠. 주식, 그다음에 상품군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도 좀 다릅니다. 아하. 예를 들면은 투자하는 자산군이 채권도 있을 수 있고 네. 주식도 있을 수 예. 있고 파생 상품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기타 대체 자산도 있거든요. 네. 다들 조금 그 자산군에 따라 매니저들이 생각이나 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일례로 또 채권 매니저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예, 예. 그리고 만나보면 상당히 비관적인 것을 딱 깔고 가요. 채권 쪽은 좀 그렇죠. 그렇죠. 원래. 주식시장에서 사람 너무 좋습니다. 저는. 네, 긍정적이고요. 예. 네. 그렇게 좀 다르고요. 뭐 자산 운용사라든가 또 헤지펀드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는 헤지펀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이 좀 다른데요. 어저께를 이제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그런 이유들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좀 많이 좋아했겠죠. 내심. 예. 당일날 FMC 당일날 수요일 날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상전 벽해예요. 채권 투자자들 매니저들한테는요. 이게 상전 벽해입니다. 올해 초에 1월 달에 제로 금리였습니다. 그죠? 제로 금리인데 얘네들이 지금 0.5%로 올렸는데 지금 1%로 올랐는데 50%포인트를 갖다가 두 번 7월 때까지 더 올려? 그럼 2.0%. 거기 하반기에 더 올리면 2.5%. 9월 달 되면은 2.5% 되겠네. 야, 이게 8개월 만에 0%가 2.5%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유가증권도 아니고 한 번에 몇 개월 만에 2.5%의 미국 기준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거는 갑자기 상장 벽해져. 이렇게 논밭이 바다가 된 겁니다. 네. 투자 전략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난 이거 받아서 안 된다는 거죠. 네. 요새 그래서 보시면 움직이는 거는 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빨리 봐야 돼요. 그죠? 빨리 지나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떤 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위안화 환율입니다. 첫 예. 번째는. 예. 달러 위안화 환율이고요. 두 번째가 미국 10년 실질 금리입니다. 실질 금리. 네.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 예. 네. 나 이거 받아서 못 살아 이거죠. 이 금리 갖고는 안 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되고 이렇게 심한데. 금리가 올라가는데 채권 매니저들은 계산이 빠릅니다. 네. 그렇죠. 예. 전부 다 맨날 두들기는 게 그거예요. 예. 나 이거 계산해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게 더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지금 아까 제가 봤을 때 미국 실질 금리가 0.22%가 넘었습니다. 실질 금리가 플러스다. 그것도 플러스. 플러스로 0.22%가 4일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였어요. 네. 어저께만 해도 0.18인가 그랬거든요. 그랬습니다. 지금 아까 나올 때 보니까 1.22% 후반이었습니다. 네. 이게 조만간 0.3%까지 금방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통 국채 수익률이 국채 금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말씀하신 실질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면 이른바 인플레 기디 심리를 할 수 있는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는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실질 금리대로 오르고 맞습니다. 인플레 기디 심리도 꺾이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지금 특히나 장단기 금리 차가 굉장히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붙어 있다가 지금 이제 보시면 약간 벌어지는 지금 행태가 보입니다. 예. 그 말은 뭐냐?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네. 지금 연준이 자산에 주는 두 가지가 변화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조달 금리가 예. 앞으로 기하고 조달이 그러니까 이게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고요. 귀해지고 그다음에 또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빌릴 때 조건이 굉장히 사람마다 기업마다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돈이 넘쳐났기 때문에 돈이 넘쳐나서 다 빌려줬죠. 조금만 그 금리 차가 얼마 안 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조그만한 신용의 차이에도
대출의 가격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 신용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저 좀 시원찮은 데다 싶으면은 뭐 회사채 발행이 됐건 은행 가서 돈을 빌리건 금리가 꽤나 올라간다. 그렇죠. 이제는 도산이 가능하거든요. 도산이 가능하다. 예, 제가 작년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전무님 지금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서 눈을 그렇게 막 힘을 주시니까 정말 무서워요. 그러시니까 왜 그냥 웃으면서 말씀해 주세요. 무서워요 지금. 약간 소름 돋아요. 예. 그 도산이 가능한 거죠. 이제 뭐 회사는 보통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 네. 그 라이프 사이클이 예. 한 50년 된답니다, 원래. 네. 사람도 죽듯이 기업도 죽고요. 그렇죠. 그러다음에 뭐 더 좋은 기업도 나타나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 진짜 100년 가는 기업. 진짜 이거 경영 원론에서 말하는 고잉 컨선인데. 그죠? 네, 고잉 계속 기업이죠. 아유, 예,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원론에 바로 나오죠. 예. 그러니 예. 영속성이라고 나오죠. 영속성. 맞습니다. 참 그런 것들이. 예. 하여튼 이번에는 이제 첫 페이지를 하나 제가 보시면은요. 네. 이걸 크게 할 수 있을까요? 보기? 슬라이드 쇼를 누르시면 될 것 슬라이드 같습니다. 쇼 누르겠습니다. 제가. 예. 왜 안 되죠? 눌렀는데. 아니면 F5를 누르시는 게 좋나? 5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됐네요.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보시면 요번에 그 가장 큰 이슈 포인트가 한 세 종류가 있었어요. 네. 그게 뭐였냐면 왜 자꾸 이렇게 내려가죠?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슈가 됐던 게 주목할 포인트가 네. 잠깐만 넘어가네요 여기. 그러네. 자꾸 넘어가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걸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슈 포인트가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물론 얼마나 이번에 올릴 것인가, 예, 관심이었죠. 네. 예. 근데 너무나 소통을 잘한 결과 50% 포인트, 0.5% 포인트를 이제 거의 다 알았잖아요. 예. 별로 놀랍지 않았고요. 네. 0.5%를 뭐 6월 달에도 올릴 거냐, 7월 달에도 올릴 거냐 그런 말이 나왔는데 아니면은 뭐 75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또 올릴 거냐 이런 것들이 또 관심이 됐었어요. 예, 당장 5월 달은 그렇다 치고 더 포커스는 뭐였냐면 대차 대조표의 축소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예. 하이라이트였죠. 예. 예, 이번에 구체적으로 뭐 월 950억 아니면 더 커질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그 2020년 코로나 이전에 그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채 4조 달러가 안 됐습니다. 그랬었죠. 그게 지금 막 9조 달러 가까이 와 붙으니. 네, 5조 네. 달러 이상 예. 늘어난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월 950억 달러면은 1년에 약 1조 달러 좀 가까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1조 네. 달러. 네. 그러면 한 5년 정도 가면 이게 다 줄어드는 이런 뭐 계산이 이렇게 산수로 하면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이걸 얼마나 갖고 갈 수 있느냐. 예. 그렇게 5년 동안은 절대 못 갖고 가죠. 그럴 겁니다. 예, 경제 예.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럼 이걸 갖다가 중간에 경기 침체가 되면은 중간에 그만둘 것인가?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칼을 내려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아마 굉장히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예, 이거를 굉장히 세게 내리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역대 연준이란 것이 그린스펀 시절부터 해가지고 금리 올리고 세게 긴축하다가도 경기 침체 조짐 보이고 자산시장 막 흔들리고 하면은 늘 바로 돌아서고 했던 게 연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목표는 금융과 경제의 안정이에요. 모든 네. 사람들을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다 곡소리가 나면 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도 그 행정부에서도 아마 크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사였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인플레이션 문구가 작년에 일시적 12월 달에는 일시적이 삭제됐지 않습니까? 일시적이란 문구가 그 삭제. 이후에 3월 달에 저희가 봤을 때 엘리베이테드 그죠? 상승했다. 이렇게 인플레 하는데 압력이 더 예, 강화됐다. 맞습니다. 예. 이런 문구를 통해서 이번에는 어떤 문구를 쓸 것인가? 이게 만약에 더 약해지거나 강해지면 그에 따라 미국 연준의 의지도 네. 같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예. 요 세 가지를 포커스로 봤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저희가 그 프레스 릴리스 그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한번 잠깐 네.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잠깐 상태가 안 좋긴 한데요. 안 볼 수는 없죠, 그죠? 두 번째. 전체 보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좀 너무 작은가요? 네,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번 3월 달에 성명서 갖고 계시면 같이 보셔도 되는데요. 없으시면 그냥 제가 설명할 거니까 금방 네. 넘어갈 겁니다. 네. 고용 상황, 그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금리 결정, 긴축. 항목은 다 똑같아요. 지난 3월 달에 성명서하고 양식이나 문구나 표현이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바뀐 거예요. 네. 예. 보면은 고용 상황에서는 스트롱이라고 나왔었는데 그죠? 강하다. 네. 이게 견조하다. 로버스트로 바뀌었어요. 큰 차이 없습니다. 예. 예. 그 밑에 뭐 신규 고용이라든가 실업률 하나 다 같고요. 인플레이션은 엘리베이테드란 말을 저희가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같이 사용을 해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연준의 기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바뀐 건 뭐냐면 이 추가 물가 상승에 기여를 문제가 추가로 이슈가 될 것 같다.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라이클리가 R로 변하면서 주고 있다. 확신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더 강한 표현. 그 외에는 같습니다. 뭐 긴축이 시작됐다는 거. 6월 1일. 예, 그래서 그 다음을 넘어가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좀 작은데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네. 그 파월 의장의 그 발표문이 또 있거든요. 발표문에 더 크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보실 거는 뭐냐면 만기도래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고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 감소로 우선 유도하겠다. 들고 있는 것 갖다가 만기도 안 돼 집어 던지는 일은 없다. 네, 그럼 아직은- 시장이 교란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더 예. 뭐 금리가 팍팍 뛰고 그럴 거잖아요. 예. 그걸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뭐 계획이 나와 있는데 너무 글자가 작아가지고 뒤에 보시는 게 편해요. 네. 이건 뭐냐면 아까 그 성명서를 보시는 거 갖다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네. 기자회견을 파월 의장이 한 거예요. 그 기자회견이 성명서보다 좀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inflation is much too high. 너무 편하게 써놓지 않았습니까? 그죠? Much too high. much too high. 금방 저게 이해가 이제 되죠. 소위 말해서 저 기자회견의 앞에 원고 들고 와서 읽는 모두 발음이죠. 예, 맞습니다. 저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이 아니고 예, 질의응답 맞아요. 질의응답 맞습니다. 여기 앞에가 한 2장을 갖다가 이제 저걸 한번 모두 바른 식으로 한번 읽고 나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거죠. 질의응답도 뒤에 다 나와 뒤에 있어요. 다 나와요. 나와 오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24페이지짜리입니다. 뭐 아하. CNN 기자 뭐 다 들어가 있는데요. 네. 제가 한 3페이지만 중요한 부분만 갖고 왔는데 네. 예, 아주 편하게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아까 too high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much too high. 아주 높아도 높다. 너무 높다네. 예. 인플레가. 네. 이해가 아주 잘 되죠. 예. 연준에 뭐 좋아요가 있으면 팍팍 눌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는 이제 0.5% 포인트를 올렸다는 거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네. 다음에가 중요한데요. 6월하고 7월 또한 0.5% 인상이 테이블에 있다.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 정도면 굉장히 뭐랄까요? 패를 많이 까준 건데. 그리고 그 앞으로는 소통하면서
금리도 올리고 심지어 긴축의 양을 조정할 때도 그 같이 시장과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아예 해놨습니다. 그 밑에 예. 바로 나와 있어요. 예. 여기 밑에 보면은 BS 축소 계획 뭐 시장과 협의 예정 제가 써놨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predictable manner 네. 예상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시장 놀래키진 않겠다. 절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좀 시장은 이게 다 알아도 너무 크기 때문에 놀라는 거죠. 알아도. 네, 아주 알아도 지금 놀라는데 여기는 이제 다들 그 0.75% 포인트를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 가능성이 있느냐를 요 CNBC 기자가 상황에 맞게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네. 뭐냐면 0.75% 인상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은 0.75% 인상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0.5%를 계속 올릴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분봉을 보면은 조 발언 나오고 나서부터 주식 뛰고 달러 뛰고 국채 금리 꺾이고 조 발언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이게 그래서 이 발언이 나온 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상하원 콩그레스에 이제 의회 청문회 때. 청문회 나가면서 거기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4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 환율도 엄청 뛰었고요. 금리도 네. 엄청 뛰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4월에 그게 시작이었어요. 의회 청문회. 의회 청문회. 네. 그걸 갖다가 사실 시장은 다 프라이싱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3월 달과 인플레이션 문구는 차이가 없었고요. 대차 대조표 축소 계획도 이렇게 조금 아까 그 주식 하시는 매니저들이 오해를 하게끔 약간 그런 소지가 있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차 대조표 감축 계획을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밑에 그 아까 영어의 표현을 보면은 좀 어려운 표현이 있어서 그 저희 그 직원도 물어보더라고요. 예. 장기채인 트레저리 본드와 트레저리 노트가 사실은 트레저리 시큐리티즈라고 합니다. 재무부 증권. 네. 그런데 트레저리 시큐리티가 부족하면 트레저리 비를 갖다가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레저리 시큐리티 중에서도 이자부 채권이 한도에 부족하게 되면 나머지 상각 금액은 이 트레저리 빌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네. 네. 근데 트레저리 빌은 사실은 단기 채권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 채권을 보통 줄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정 그래도 안 된다면 빌스까지도 가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결정이 이제 향후 어떻게 그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두 가지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미국의 예. 금리 인상이 빨리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예. 우리나라의 물가에 영향을 크게 주게 됩니다. 어떤 그죠? 식으로요? 왜냐하면은 달러가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달러가 비싸게 되면 수입 물가가 높아져요. 높아지죠. 그렇게 하면 국내 물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원유도 비싸지고요. 네. 철강도 비싸지고 다 비싸지지 않습니까? 진짜 원재료. 기름 넣을 때마다 절감합니다. 네, 맞습니다. 차에 기름 넣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나중에 달러 대금 받으니까 수출 대금 받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완제품의 가격을 그렇게 쉽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빠른 시기 내에. 네. 그렇지만 부품 가격은 그보다 빨리 오르는 거죠. 예.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그 국내 수출 기업에도 영향이 올 거고요. 네. 이러기 때문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빨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예, 속도를 빨리 해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2.5%를 예상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미국 금리가 기준금리가 올 하반기 가을 정도에 2.5%면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는 어느 정도냐? 이걸 지금 잠깐 볼게요. 이겁니다. 지금 한미 금리 차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데 앞으로는 이게 향후 더 차이가 더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지금 3.0365%잖아요. 이게 미국채 10년 시장 금리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나올 때 보니까 벌써 이 금리가 3.6%를 돌파했더라고요. 3.06? 3.06%를 돌파했더라고요. 네. 네. 3.0708까지 가는 것도 내일 아침 지나가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실질금리도 굉장히 빨리 오른다 그랬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더 이제 붙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 한국은행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그 금리 인상 계획을 갖다가 빨리 실현에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우려는 옆에 써놨습니다. 아까 그렇다고 한국은행에서 0.5% 포인트씩 50bp씩 올리면은 또 그것도 우리 시장에서 우리 국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인하 뭐 그 역사상 또 그것도 하나의 또 이례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요. 그냥 한 25bp씩. 예, 한 네. 8월 달까지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예, 올리는 방안이 있겠죠. 그렇게 네. 되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 갭 같은 경우에 좀 거의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역전은 당하지 않을 정도. 그렇죠? 지금 그 연말에 가보면 한미 금리가 역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연방기준금리가 0.75에서 1이 됐으니까 이번 FMC로 상단 기준으로는 1이고 우리가 1.5니까 맞습니다. 이러다가 연준에서 50bp 한 번만 더 올려버리면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기준금리가. 예. 예. 그래서 그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한미 금리 차가 이렇게 역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린 거고 전무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만 말씀하셨지만 지금 호주 중앙은행, 영란은행, 인도까지 연준이 무서운 게 쟤들이 저렇게 금리를 갖다가 한두 번도 아니고 저렇게 올린다면 전 세계가 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 안 그러고 무슨 뭐 용변의 재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아쉬워요. 사실은 뭐냐면 그 연준의 이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연준의 연방정부 이사회 FRB, 예. FRB의 이사진이 원래 정원이 7분이에요. 네. 7분인데 지금 4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3분이 공석입니다. 현재 3분이 공석인데 게다가 지금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4분 중에 2분은 금융전공자가 아니세요, 솔직히. 네. 뭐 다 훌륭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좀 그 연준에 더 그 유능하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좀 더 일찍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좀 전문의 말씀에서 어떤 좀 실기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좀 약간 그런 것도 생각이 좀 들어요. 많이 예. 좀 일찍 서둘렀어야 되는데 예. 계속 뭐 일시적이니 어쩌네 하면서 그죠. 하여튼 뭐 근데 또 한 가지 또 하반기에 저희가 봐야 될 점은 네. 중국의 그러니까요. 행보도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중국이 사실은 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가장 이제 변화가 클 국가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그 경제 그 투자를 하면서 예. 이제 저금리의 그 해외채들을 많이 이제 발행해서 끌어왔단 말이에요. 네. 조달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그걸 갖다가 재계약을 하고 롤오버를 하고 이러려면은 돈이 이제 많이 비싸질 거예요. 돈이 비싸지는데 금리가 올라갔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이제 중국의 은행의 이제 구조는 좀 이렇게 좀 특이하게 돼 있습니다. 맨 위에 이제 PBOC라고 인민은행이 있고요. 예. 예, 그 밑에 이제 그 대형 은행들이 있습니다. 뭐 공상은행이라든가 예. 뱅크 오브 차이나라든가 이런 뭐 은행들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지방은행들이 있습니다. 예. 지방은행, 예. 중소 지방은행들이 있고요. 예. 그 밑에는 더 작은 은행들이 막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 그 기업들이 그 작은 은행들한테 이제 다 돈을 꾸는 거죠, 대부분은. 예. 예. 지방은행들. 네. 네. 네, 꾸는데 이제 이런 은행들이 앞으로 같은 금리의 돈을 갖다가 대출을 못 해줄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비싼 값에 이걸 갖다가 이제 끌어다 써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기업들이 있겠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금리를. 네. 예, 지금 중국하고 일본 두 군데죠. 네, 그죠. 일본 또 차처하고라도 예.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지급준비금이 이제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외화 지급 준비금을. 네. 예, 내리고 있어서 뭐 금리는 그렇게 많이 내린 거는 아니에요. 사실 네. 그렇지만 의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지금 통화 정책 정상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은 물론 대국입니다. 그렇죠?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영향력도 크고요. 그렇지만 경제 현상은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디서나 네. 같습니다. 대국이든 소국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경제는 수요와 공급, 그죠?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다 일치하거든요. 예. 그거는 자연 법칙하고 똑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갖다가 오히려 내리면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냐면 이 중앙은행으로 이제 지방은행의 그 부채가 예. 중앙에 있는 큰 은행들 있잖아요. 이전이 되고 나중에는 그 보상을 갖다가 PBOC 인민은행이 그걸 받아줘야 됩니다. 네. 모자라는 금액이죠. 예. 소위 우리가 말할 악가진 나는 거죠. 예. 예. 악가진을 PBOC가 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게 이제 한두 푼이 아닌 거죠.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그럼 나중에 외화 준비금을 이용해서 보유액을 사용해서 그걸 갖다가 메꿔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봉쇄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예,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생산 기지이기 때문에 중국이 최대 생산 기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긴 있지만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중국의 물가 상승률도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세계의 공장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중국한테 고마운 점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저 다이소를 많이 가는데요. 저도 자주 들릅니다. 저 이제 최근에는 자주 못 갔습니다. 예. 근데 이게 1,000원짜리 다이소 물건이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을까? 저는 참 의문이 가요. 가격표 보고 깜짝깜짝 놀라죠. 저게 어떻게 1,000원, 2,000원이야? 네. 네, 그 그죠. 전부 중국산이겠죠. 그죠. 저희가 많이 혜택을 본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렇고 세계가 중국의 그런 싼 임금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공산품의 혜택을 지금까지 10년, 20년 가격이 안 변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화장실에 쓰는 그 솔 하나가 계속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1,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건 다 중국이 덕이죠, 사실은. 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은 또 저임금, 그래서 공산품을 만들던 국가에서 첨단 산업 기지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 그 중국으로서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제 앞으로도 그런 저가의 공산품을 수출해서 팔기에는 더 가격이 싼 나라들이 이제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남미라든가, 그죠? 동남아라든가. 네,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성장률이 앞으로 좀 약간 정체될 수가 있다. 이제 중국 각 나라마다 보는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성장률이 중요하고요. 예. 그죠? 미국은 이제 고용, 그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일본 같은 경우 인플레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중국은 지금 성장률 5%가 마지노선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그 중요한데 좀 그 제가 경각심을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 위안 환율이 너무나 빨리 올라가요. 지금 아까 나올 때 보니까 6.7 위안 바로 밑에 있던데요. 6.69 근방에 가니까 6.7 근방 가니까 윗꼬리가 달리는 거 봐서는 뭔가 약간 개입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안 그래도 진짜 전문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승부처가
이제 6.7에 오니까 살짝 이렇게 그거 하고 유로 달러 지금 1.05 달러 1유로당 1.05 갖고 지금 한 2주 가까이 여기서 1.05 밑으로 유로가 더 약해져도 돼 말아야 돼. 저항선이죠 이제. 달러에는 130엔. 우리 한 1275원 내지는 80원. 지금 여기인데 사실 여기 조금 이렇게 펀더멘털 차원을 넘어서서 전문인 보시기에 시장 내에 달러롱도 좀 투기적인 달러롱도 많이 쌓인 거 아닙니까? 그럼요 많이 있죠. 사실 그 수요도 많이 있어요. 네. 투기적인 수요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는 뭐냐면은 투기적인 달러 수요는 어차피 이 시장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채권도 그렇고 외환도 예, 그렇고 예. 모든 제로섬 게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굴 탓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나라의 위정자나 아니면은 중앙은행으로서는 이렇게 급하게 한 방향으로 환율이 쏠리는 거는 국가 경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속도를 늦추든가 아니면은 그 폭을 갖다가 낮추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그 달러 롱을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중요한 말씀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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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달러를 꼭 붙들고 있을 이유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요? 예. 그런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 달러는 저희가 예상한 대로 그때 달러발 통화 가치 조정이 있을 거다. 그죠?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듯이 미국 달러는 예상대로 다른 통화를 제치고 네. 올라왔죠. 예. 작년 6월 이후에 이제 1100 수준에서 한 15% 올라온 겁니다. 지금 올라왔고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통화 가치 조정이란 말은 2000년대 들어서 달러 원 환율의 중간값 미디안이 1130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박스권, 레인지권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1130원, 1120원 수준에서 많이 왔다 갔다 네.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앞으로 미들 레인지가 그죠 움직이는 중간값이 좀 어느 정도 올라와서 형성이 된다.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항상 가격은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박스 움직이는 레인지가 어느 정도 한 4, 50원 위로 올라와서 앞으로는 왜냐하면 당분간은 달러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죠? 통화 가치가 네. 달라졌기 때문에 네. 한 1170원, 1180원 이상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내려가도 어느 정도 이것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예전처럼 확 1100원대로 내려가기 좀 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런 통화 가치 조정은 지금 마무리 단계라는 겁니다. 아하. 예. 아하. 왜냐하면은 지금 이거 우리 지금 변정규 전문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동안 저희 연합 인포맥스에서 나오시던 아니면 다른 매체에 나가시던 간에 FX 쪽, 환 쪽에서는 계속해서 달러 가치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어떤 통화정책 구도요, 펀더멘탈이다라고 말씀을 해오셨고 실제 그대로 그동안 환율은 꾸준히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변 전문님 말씀은 그러한 어떤 외환 시장에서의 그 프라이싱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이제 지금 이제 주식도 확 올라갈 때 마지막에 올라갈 때 뭐 여러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뭐 그 이제 끝물이다. 그렇지만 네. 끝물에도 올라가요. 끝물에도 또 화려한 시세가 나오죠 또. 그죠? 네. 오히려 뭐 경신하고 네, 뭐 난리도 아니지 네, 않습니까? 작년에도 봤지 않습니까? 12월 말에요. 예. 그렇게 페드가 연준이 올해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것들은 마지막에 나오는 어떤 잔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지금 미국발 재료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제 나올 것들은 대부분 다 나왔어요. 그죠? 0.5%포인트를 3번 연속 올리겠다. 그 이후에도 더 올릴 수 있다. 그죠? 3개월 후에는 950억 불을 걷어들이겠다. 줄여나간다. 매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연 1조 달러 정도를 줄여 나갈 것이다. 이것을 하느냐,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죠. 이제 앞으로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칼을 차고 나왔는데 그 칼 길이나 칼에 어느 정도 이거 서슬 퍼른지까지는 우리는 확인을 했는데 네. 이걸 이제 진짜 빼서 목을 치느냐는 이제 가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내려 칠 것이냐 아니냐. 겁만 줄 것이냐. 그죠? 아, 사실은 그 외환 시장에서는 그죠? 그 어떠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 겁을 주기 위해서 돌멩이를 던져서 예, 겁을 주기보다는 던지지 않고 엄판만 넣고 잠재울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게. 각 뭐 외환 당국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손 안 대고 코프는 예, 돈 안 쓰고. 예, 그럼요. 그래서 3월 FOMC에서 0.5% 포인트나 0.75% 포인트를 올렸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계없이 이런 3월에 예, 3월에 그랬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결과를 하시면 이만큼 환율이 오르고 이만큼 주식이 빠지진 않았을 것이다. 네. 차라리 3월 달에 질렀더라면 네, 조금 더 일찍 안정화가 됐을 겁니다. 예.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투자자가 돈을 잃었으면요, 그죠? 네. 예, 많은 그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기야 것들- 3월 달에 그랬어요. 우리가 50bp도 생각했는데 막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지고 약간 좀 막 거시기한 것 같아서 그냥 우리 그냥 25p로 일단 시작을 해. 네, 안 할 수는 없고 한다 말은 했으니까 하긴 하는데 막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냥 살살 하는 걸로 알아.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예. 차라리 전문인 말씀은 아싸라게 처음부터 맞습니다. 예. 그냥 외과적 수술로 갔어야 되네. 그러고 그럼요. 후다닥 빨리 퇴원하는 게. 예. 그때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거보다 지금 뿌려놓은 돈이 씨앗이 그렇게 많은데요. 그죠? 그것부터 해결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뭐 맨날 그 인플레도 기름값 오른 것도 전부 푸틴 때문이에요. 러시아 때문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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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당분간 하지만 제 말씀은 바로 달러가 꺾인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오늘도 지금 1272원인가에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달러원 시장이. 네. 오늘도 개입이 엄청 들어왔었어요. 위에서 막는 개입. 예, 1175원을 넘으면서 개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외환 보유고 줄어드는 거에 뭐 놀랍지 않죠? 기타 통화 뭐 환산액이 그거야 늘 뭐 하는 얘기고 당국에서 예. 결국 매도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거의 아마 매일 뭐 거의 이렇게 매일 말씀- 했다 봐야죠. 뭐. 예, 그렇게 예. 뭐 편하게 말씀을 드려요. 예, 예. 그렇게 봐야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다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겠죠. 예. 지금 BOJ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130 아. 근방에서 지금 한 2주째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고 있습니다. 네. 135까지는 열어둔다고 음.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네. 채권을 막으면 환이 터지죠. 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근데 이걸 갖다 조율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뭐 BOJ도 이제 인위적으로 아마 그렇게 이제 근데 참 고마운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 게 사카키바라가 얼마 전에 얘기해 줬어요. 130엔 가면은 BOJ가 will be alarmed. 그러니까요. 그 기사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130엔 딱 오니까 아무리 시장에서 뜯어 올려도 막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딜러들 하는 말로 알밖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위에서. 예. 저항선에서 못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뭐 한 135까지는 저희도 봤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그 위로는 예. 보지 않고 있습니다. 150 이런 얘기도 많이 그건 나오는데 아닌 것 같고. 현실적이 아닌 네,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상승세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당분간. 시장은 볼 레벨 보자는 거고 네, 지금 어지간한 주요 당국 외환 당국들은 천천히 가자. 네. 그러면서 지금 130엔 하고 우리 1200 한 70 내지 80원 사이 네. 여기를 갖다 지금 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빅스텝인 뭐 3개월 연속으로 나오고 지금 뭐 유럽의 인플레이션도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통화 정책 정상화도 아직 발표가 안 됐고요. 예. 이런 상태고 중국의 뭐 경기 부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봉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환율에서 또 보이듯이 그런 것들 때문에 당장은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당장은 예,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당장은 밑으로 내려가기가 좀 어렵다. 하지만 그 모멘텀은 제 생각에는 재료의 모멘텀은 벌써 미리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재료의 모멘텀은 벌써 다 쏟아져 있기 때문에 아마 롱플레이 하는 그 트레이더들이 이 재료들이 쓸 만큼 이제는 썼다. 버려야 될 시점에는 아마 과감하게 버릴 거예요. 하반기에. 같이 그 롱들이 다 한꺼번에 돌아서면은 또 일시적으로 또 이제 달러 급락세도 보일 수가 있겠네요. 그럴 수도 그렇지만 있는데, 뭐 그게 뭐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겠죠. 예, 그렇게 뭐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그게 이제 자산에 다 투영이 돼 있어요 지금. 지금 앞만 봐도 유로가 달러보다 강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고 그러니까요. 위안이 달러보다 강해야 될 이유를 저는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달러가 너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통화 가치 조정이 온다는 거예요. 네, 이게 네, 네. 너무 좋아 보이지 좋아 않습니까? 보인다. 좋아 보이는 거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뒤에서 보시면은 제가 하나 써놨는데 여기 이거는 이제 제가 자산 구별 이렇게 전망치를 이렇게 써놓은 건데 제 이제 투자 노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네. 보시면 중간에 달러 지폐는 위기가 오면 수요가 급증한다. 맞죠? 다시요. 달러 이게 중간에 그래서 달러 지폐는 예. 위기가 오면은 수요가 급증한다. 뭐 세상 어수선하면 달러죠. 뭐 이건 아마 국민학생도 다 알 겁니다. 초등학생도. 예. 반면에 누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달러 그렇게 많이 찍어냈는데 왜 달러가 강해지니? 여기가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시중 달러의 70% 이상은 금융기관이 만들어낸 신용. 그렇죠. 네. 우리들은 연준, 한국은행만 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 은행들 돈 많이 만들어냅니다. 네. 네. 카드사 돈 많이 만들어냅니다. 네.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게 다 디지털 화폐예요. 네. 그죠? 예. 암호화폐만 아닐 뿐이지 디지털 화폐예요. 네. 네. 이런 화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신용으로서. 예. 예. 돈을 갖다 받으면 그 돈을 갖다가 또 대출을 해주고 받아 가지고 또 대출을 해주고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는 게 사실은 은행이에요. 카드사고요. 네.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낸 통화들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런 통화들은 반면에 달러 지폐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지폐를 실물로 가지고 싶어 하는 심리가 엄청 늘어나요. 위험 회피 상황이 되면. 네, 네, 네. 그게 특히나 강한 위험 회피 상황이 되면 금고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금고 사시는 분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넣고 뭐 그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달러 지폐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아마 그런 현상을 어느 정도는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요, 전무님. 대충 그러면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통화 가치의 어떤 그 변화라는 것은 그 동안에 계속 그걸 갖다가 어떨 때는 소설의 형식으로까지 설명을 해주셨고 그게 현실화되어 와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저항 국면에 와 있는데 여기에는 각국 외환 당국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 또 어떤 모멘텀으로 인해서 결국 당국들이 막고자 했던 그게 열리면서 달러가 더 강으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달러를 불끈 쥐고 있는 투기적인 달러 롱 세력들이 막 다 왔나 보다 하고 돌아설지 이제 그런 그건데 혹시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한다는데 거기서 무슨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새 정부 출범하고 나면 요구사항도 많을 테고 한데 혹시나 우리한테 청구서만 들고 오고 우리한테 주는 선물은 없을까요? 글쎄요, 저는 정치 쪽에는 잘 몰라가지고. 아니 이제 환율이 막 오르니까 언론들마다 환율 오를 때 늘 특효약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통화 수합. 아니 그게 무슨 2008년 금융위기 때만큼 무슨 난리가 난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만큼 그거 한 것도 아닌데 여기서 통화 수합이란 카드가 또 회자될까요? 글쎄요, 몇 분이 가까운 일본만 해도 네. 미국하고 그 항시적인 네. 그 통화 수합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미국하고- 국가가 돼요. 미국하고 일본은. 그죠? 몇 국가가 되죠, 그게. 네, 네. 호주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몇 나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껴달라 이런 껴달라. 말인 것 같습니다. 예. 못 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지금 뭐 수압이 뭐 저희가 뭐 포워드 수압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수압이 아니라요. 그냥 그 라인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냥 급전 쓰라 이거죠. 예. 급하면은- 대출 라인 준 겁니다. 그냥 그거 뭐 한국도 몇 개 봐야 그것은 무슨 뭐 의미가 그러니까요. 있겠습니까? 예. 대출 라인 준 겁니다. 그죠? 그래요. 그러면은 저기 우리 전무님, 우리 국내 채권 시장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포연이 가라앉았나요? 진짜 피철철이었는데. 좀 어떻습니까? 데스크 지금 분위기가. 사실은 이게 그 채권 금리,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수압 금리 예.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한 달이었습니다. 변동성 너무 크고. 예, 비도퍼를 주면서 시장에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물량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는 돼요. 나아질 왜냐하면 것으로? 카드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사실은 빅스텝을 3번 연속으로 갖고 갔는데 말만 했었지. 루머로 나왔지만 파월 의장이 특히나 이렇게 성명서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좀 많이 클리어해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클리어해졌기 때문에 채권 매니저들이 그 10년 국채 실질 금리가 이렇게 팍 튀는 거예요, 사실은. 예. 사실 이렇게 굉장히 올라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채권의 금리도 영향을 받겠죠, 이제.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연말까지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는 아마 같이 맞추려고 한국은행이나 시장 관계자들을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같은 금리대로는 맞추려고. 예. 그렇게 되려면 이제 차이가 거의 없도록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시장 금리도 비슷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도까지 가려고 하면 지금의 금리 속도도 조금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하. 전무님 지금 저 화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일단 왼쪽에 미국채 10년 보시면은 지금 거의 8bp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개장 전이긴 합니다만 그죠? 미국채 10년물이 정상적이면 2, 3bp입니다. 하루. 맞습니다. 저게 지금 요새 7bp, 8bp 뭐 20bp 가깝게 막 움직이는 그것도 2년물짜리가 미친 장이고 네. 나스닥 지금 선물 보세요. 아까 마이너스 한 80, 90에서 있다가 WTI 조금 유가 조금 뛴다고 같이 이렇게 플러스로 돌았던 게 지금 순식간에 또 저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장에서 저기 선수 저기 뭐야 내 좀 시장에서 좀 그거 했다 하는 선수들도 여기서 포지션 테이킹이 잘 되겠습니까 이거? 네, 어렵죠. 사실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단기 포지션을 갖고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장기채도 투자하기 어려운 게 장기채가 지금 굉장히 너무 빨리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 금리는 투자를 하게 돼 있어. 금리가 올라가면 항상 이게 적자가 나요. 마이너스가 아까 전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 투자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금리 투자를 못하는 상황에서 금리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떠한 상품 저희가 ELS 있지 않습니까? 예. ELS. 가장 대표적인 파생 상품이죠. 예. 국민 투자 파생 상품이라 ELS는 그죠? 예. ELS는 사실은 ELS라고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만 채권 5%와 그죠? 채권 5%와 채권 95%와 예. 옵션 5%를 넣으면 주식 옵션 5%를 넣으면 ELS예요. 네. 그죠? 그죠? 예. 그죠? 채권 플러스 옵션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 채권을 담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ELS에서 예. 채권을 담게 되면은 바로 그 순간부터 지금 금리가 손실이 계속되기 나니까. 때문에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죠? 옵션은 프리미엄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투자하시는 분조차도 없을 뿐더러
이게 투자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죠?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마무리된 시점에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어떤 경우가 나타나냐면 7, 8월 달에 가면 대부분 이제 2% 이상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의 다 이제 사내 정상에 도달해 왔다. 이때 투자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채권 투자가요. 채권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그때 이제까지도 이제 주식은 좀 악재죠. 이제 주식은 예. 조금 안 좋은 거고요. 그때 가서 이제 채권 투자는 많이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은 하반기 이후에 지금 아까 제가 여기 써놨다시피 많이 조금 그 내려가고 난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좀 인플레이션 효과가 당연히 있습니다. 인플레가 꺼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5조 달러를 시장에 푸른 격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예. 많이 늘었는데요. 1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 초까지 뭐 1조 달러 그 중에 약 20% 30% 걷어들이면 많이 걷어들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아마 피해 나가기 참 힘들 겁니다. 두 가지 경우가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너무 심지가 굳어서 파월과 페드가 네. 너무 심지가 굳어서 경기 침체가 아주 심하게 와도 끝까지 우리는 긴축을 해 나간다. 2년, 3년 이런 경우에는 굉장한 공황 상태가 오겠죠. 그렇죠. 그죠? 그 상황은 피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 정도 돼서 정말 경기 침체가 곳곳에 나타나고 너무 경제가 힘들면 조금 유화적인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죠? 예. 이럴 경우 칼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금리는 또 뛸 거예요. 그때 당시 인플레이션이 또 일어날 겁니다. 예. 그죠? 이런 상태로 가면 인플레이션이 또 가고 그 대신 경기 침체는 조금 완화되겠죠.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경제 침체 네. 아닌 스태그플레이션. 전문의 말씀을 듣다 방금 하신 거의 결론적으로 내리신 말씀에서 지금 연준과 전 세계 금융시장이 처한 그 딜레마가 그냥 그대로 절감됩니다. 너무 많이 풀었어요. 빨리. 너무 싸질러 놓은 게 너무 많네요. 네. 그리고 이걸 갖다가 그냥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제가 철없었습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한다고 해서 쉽게 용서될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끄집어냈던 연준이 칼을 다시 집어넣는 순간에 인플레 기대 심리는 더 커지고 인플레는 더 현실화되고. 그렇죠. 그래도 뭐 몇 년 뒤에 고배당은 돌아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걸 뭐 저는 요새 대놓고 그냥 코로나 버블 터지는 중이라고 뭐 하고 다닙니다만 저 하나 바보가 돼야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는데. 아유, 별 말씀을요. 그래도 소장님만큼 이렇게 해안이 높으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아유, 별 말씀. 아유, 서로 또 두 사람 서로 치워준다고 또 보기 싫어하십니다. 어쨌거나 딱 적절한 그 타이밍에 우리 전무님 이렇게 귀한 인사이트 놔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입니다. 예. 저는 전무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잘 새겨 듣다 보면은 전무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왔던 지난 그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 달러 부분은 굉장히 저도 유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예. 그 8월, 9월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는 유심히 봐야 될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